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독일의 시성이라 불리는 괴테는 내가 발표한 모든 것은 커다란 그 단편의 고백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학은 고백입니다. 고백을 하고 고백을 듣고 고백에 공감하는 그런 것이 문학인데요. 또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좋은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문학으로 삶을 함께하는 행복한 문학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변함없이 저는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이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롱아일랜드 하얀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나무 위에도 지붕 위에도 지난 여름에 던져놓은 꽃삽 위에도 깨진 항아리 위에도 공평하게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눈 덮인 나무, 눈 덮인 거리, 눈 덮인 지붕, 정말 아름답지만요. 눈 치우는 일 여러분들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요. 눈은 내렸지만 그 다음날 금세 눈이 녹던데요. 눈이 녹고 봄볕이 한층 느껴지는 날씨였습니다. 볕이 조금씩 일어난다고 할까요? 냉랭한 겨울 끝에서 조금은 지나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쌓였는데도요, 눈틈 사이로 봄이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죠. 크로커스가 살며시 얼굴을 내밀었던데요. 봄을 품고 있는 2월이 설레이는 것은 그 봄이 우리에게도 금방 올 것 같은 기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한 편의 문장으로, 한 편의 글로, 한 편의 시로, 한 편의 소설로 삶의 가치를 배우면서 인생을 생각하면서 또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면서 나의 삶도 들여다보는, 그러면서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눈 쌓인 살인문 뒤로 봄이 이마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 활짝 열어볼까요?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좋은 문학 작품을 나누면서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락 말락한 2월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좀 더 좋은 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작품을 살펴보다가요, 무릎을 탁 치게 한 작품을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툼이 생기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거꾸로 생각할 때 답이 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오늘의 수필은 법정 스님의 작품입니다.
거꾸로 보기라는 수필인데요. 낭송 듣고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침묵의 숲이 잔기침을 하면서 한꺼풀씩 깨어나고 있다. 들깨엇 고목나무에서 먹이를 찾느라고 쪼아대는 딱따구리 소리가 자주 들리고 산비둘기들의 구구거리는 소리가 서럽게 서럽게 들려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숲을 찾아오는 저 휘파람새. 할미새가 뜰에 내려와 까불까불 가벼운 몸짓으로 인사를 한다. 저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안개처럼 뽀얗게 새움이 터서 밀물처럼 산허리로 올라오고 있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런수런 실록의 문이 열리리라. 그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움을 틔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두빛 물감을 풀어내고 싶다. 가리워둔 속들을 꽃처럼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귀는 항시 듣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 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에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귀는 좀 보수적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인 셈.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석가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 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점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다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니까. 인도의 신비가이며 철학자 그리고 구루, 세계의 교사인 크리슈나 무르티는 그해져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릴 것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어디서 나오는 무슨 차는 맛이 좋고 어디 차는 맛이 시원치 않다고. 물론 기호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 맛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편없는 차값만 아니라면 한 잔의 차를 통해 삶에 대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는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바로 그 차 맛을 알 수 있다. 사람 일도 마찬가지. 인격에 고정된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지닌 좋은 덕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한동안 나는 그 희한한 광경을 혼자서만 즐길 수 없어 내 산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었었다. 나이 많은 노수님이건 어린 사미승이건 신사와 숙녀를 가릴 것 없이 나는 마치 숙달된 조교처럼 그들 앞에서 앞산을 거꾸로 내다보는 동작을 해 보였다. 그러면 그들도 천진한 어린이가 되어 거꾸로 내다보면서 좋아라 했다. 이렇다 할 구경거리가 없는 산이라 사물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통해 함께 즐기곤 했었다. 좀 점잖지 못한 동작이긴 하지만 여럿이서 그런 놀이를 하고 있을 때의 광경 또한 볼만한 것이었다. 이런 산중 아니고야
모두가 점잠만 빼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동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서울에 갔을 때 아는 분의 인도로 어떤 수도원을 찾아간 일이 있다. 수도원이라고 하면 번듯한 건물에 담장이 높고 을에 수의실이 있을 것을 연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간 그 수도원은 동네 끝 야산 아래 있는 조그만 초가집이었다.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 구리 밤가시골. 학생 가슴에 다는 명패만한 크기의 문패. 예수의 작은 자매회, 빛이 바랜 나무 쪽에 씌어 있었다. 그 문패처럼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수도원일 것이다. 마을집을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집으로 보기엔 여느 민가나 다름이 없었다. 성당은 대청마루, 아무 장식도 없고 벽에 붙인 조그만 감실과 그 아래 켜져 있는 호롱불, 재래식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제대로 쓰이는 것인가? 불란서에서 왔다는 수녀님 2분과 수련 수녀까지 합해서 10사람도 채 안 되는 조촐한 모임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주인과 나그네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구수한 냉이국과 김치에 맛있는 공양을 했다. 처음 찾아간 나그네에게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집이었다. 이곳의 자매들은 마을의 일손이 바빠지면 밭에 나가 일을 거둔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맙고 가까운 이웃이 되는 모양이다. 조그마한 초가에서 항상 웃음이 넘치는 걸 보고 수도회의 이름이 그대로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로구나 싶었다. 아마 초기 교회가 이와 같았으리라. 신라 때 일선군 모래내 집을 절로 만들었을 때도 이랬으리라. 그러나 오늘의 교회나 사원은 그 건물만 하더라도 얼마나 호화롭고 비대해졌는가. 건물과 기구가 비대해진 만큼 그 종교가 지닌 본래의 기능이 순수하게 이행되고 있을까? 혹시나 선민의식의 도취, 수도자와 시민들 사이가 물에 기름 돌듯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산의 밤 가시골 초가집 수도원에서 오늘의 교회와 사원을 바라보는 눈을 나는 그날의 선물로 받아왔다. 가난하고 소탈하고 그러면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자매들이 있음이 거칠어로 속이 비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싶었다. 자기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거꾸로 보라라는 일침 같은 수필이죠. 이 수필은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의 글입니다.
제목 그대로 세상을 거꾸로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라는 말이죠. 작가는 우연히 가랑이 사이로 산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큰 이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고정관념과 선입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더라, 이걸 먹으니까 이렇더라. 한번 경험을 하면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방법,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머릿속이 고정관념과 이 체험으로 인한 선입견이 꽉 차서 다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거꾸로 보기와 같이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을 보면 어떤 존재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참된 모습을 거꾸로 볼 때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사람과 사람이 자꾸 다투고 전쟁하는 것도 내 입장만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거꾸로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왜 우리는 그런 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수필은 가벼운 경수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정의 작품이 늘 그러하듯 사색적이고 성찰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절간에서 가랑이 사이로 하늘을 보는 모습, 참 우스꽝스럽겠지만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넘은 새로운 시간으로 세상을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데요. 수필을 읽으면 시가 생각나고 시를 읽으면 수필이 생각나고 시를 읽으면서 또 소설을 생각하고 소설을 읽으면 어떤 시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냥이 시인의 거꾸로 읽는 법이라는 시 아시나요? 제가 지난번 식콩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나 이기심을 사정없이 뒤흔든 오늘 수필의 버금가는 시입니다. 천냥이 시인의 거꾸로 읽는 법, 이 시를 화답으로 낭송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행복한 문학으로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 거꾸로 읽는 법. 천양희. 하루가 길게 저물 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때, 무슨 말이든 거꾸로 읽는 버릇이 내게는 있다. 정치를 치정으로, 정부를 부정으로, 사설을 설사로, 신문을 문신으로, 작가를 가작으로, 시집을 집시로. 거꾸로 읽다 보면 하루를 물구나무 섰다는 생각이 든다. 내 속에 나도 모를 비명이 있는 거다. 어제는 어제를 견디느라 잊고 있던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직성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넌 아직도 바로 보지 못하는 바보냐? 한다. 거꾸로 읽을 때마다 나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나도 문득 어느 시인처럼 자유롭게 궤도를 이탈하고 싶었다.